2024년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내 볼까요? 그게요, 꼭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. 이제 만족을 느끼려면 결핍이 있어야 되고요. 행복을 느끼려면 실현과 그 고통이 있어야 돼요. 그게 생물학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. 우리 뇌는 생존기계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거, 이미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한대요. 젊은 세대한테 그러잖아요. 서울 봄 영화 보면서 막 열받았다고 막. 예. 우리는 이해가 안 돼, 열받았다는 게. 네. 왜냐하면 그 스토리를 다 알고 있었으니까. 근데 그 스토리를 모르고 있던 사람들은 쾌감을 느끼잖아요. 그 저하고 다른 거예요, 젊은 사람들하고.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, 민주주의 이런 거요. 하나도 고맙지 않아요. 그 원래 있던 거예요, 이 사람들한테는. 하나도 만족감을 못 줘요. 근데 우리처럼 20살 때 제발 소원이야 죽기 전에 대통령 레슨을 한번 뽑아봤으면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를 할 때마다 만족감을 느껴요. 결핍이 만들어내는 환상이거든요. 도파민이 그렇대요. 도파민이 기대했던 것을 넘어서는 보상이 왔을 때 분비된대요. 기대했던 보상에 대해서는 분비가 안 돼요. 슬프지만.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려면 지금 어떤 불만인 것, 결핍을 느끼는 거 이런 게 있어야 돼요. 그래서 네. 왜 이게 보수정부 또는 수구 세력이 민주주의를 엉망으로 만들고 나라를 IMF를 일으키고 다 했는데 네. 좀 지나가면 또 민주정부를 욕하면서 그걸 또 집권을 시켰냐. 왜냐하면 지나간 일이거든. 지금이 고통스럽고 불만스러우면 네. 내가 행복과 만족을 얻을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예요. 물론 이 모두가 다 허망한 거예요. 객관적으로 보면. 다 우리 뇌 속에서 벌어지는 일시적인 신호체계의 교란, 그런 거에 불과해요. 예.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 자주 네. 깊은 행복감과 만족을 느끼며 살면 좋죠. 근데 계속해서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살 수 없다고요. 이런 고통과 불만에서 벗어났고 그때 잠시 만족감을 느끼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잊어버리게 될 거다. 또 우리가 재작년에 했던 것과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또 하게 될 거다. 그게 우리 호모사피엔스라는 이 군집을 이루어 살아가는 이 동물이 부여받은 운명 아닐까? 그런 생각도 좀 하죠. 누가 있어서 내 삶이 괜찮아진다 이런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. 내 삶은 자기 자신만이 괜찮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. 다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, 다른 사람의 존재 또는 부재 이런 것들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. 거기서 오는 감정은 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.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도 나의 삶을 구해주지 않는다. 누구도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. 그 모든 고통과 불행, 만족, 행복 이런 것들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. 지금의 현실이 추악하고 고통스럽고 흉하고 그리고 악한 자들이 설치된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 조금 더 만족한 어떤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봐야죠.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는 거죠. 역사를 공부하는 거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의 삶을 내가 세워야 돼요. 다른 누구도 나에게 그것을 못 갖다 준다. 다른 사람이 하는 어떤 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해요. 어떤 사람이 하는 흉악한 말, 사실이 아닌 말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이지 나를 해치지를 못해요.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집어들 때 나를 해치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럼 무시해야 돼요. 저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세상이야. 나에게 결핍된 것이 무엇인지,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요. 그렇게 해서 나가야지.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불편하다?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문에 불편하다? 그럴 수 있죠. 근데 그거는 내가 불편함을 갖게 만드는 환경에 지나지 않아요. 이성균 씨 최근에 나는 알기 싫어요. 그 이성균이라는 배우가 영업소에 20대 어떤 실장하고 어떤 관계인지 알고 싶지 않아요. 그건 그 사람의 사생활이에요. 그 사람이 그게 어떤 관계든 간에 나에게 영향을 미칠 게 한 개도 없어요. 그것은 그 일이에요. 그와 그 가족, 그 배우자의 일이에요. 내 일이 아니라 내가 알 권리도 없고요. 알고 싶지도 않아요. 그것은 알기 싫어요. 근데 공영방송이 그럼 녹취록을 그냥 막 프라임타임 뉴스에 틀고요. 그 다음에 그 많은 모독적인 기사를 쏟아냈던 마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이 그 자신을 해친 거잖아요. 이성균 씨가 저는 마약을 안 했다고 보는데 마약을 서로 모르고 마약을 복용을 했거나 혹은 알고 복용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해친 건 없어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열몇 시간 조사를 받고 나와서 승용차 문을 잠그고 안에 그 연탄을 피우기까지 그 과정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했을 법한 생각들 있잖아요. 그거 때문에 저는 좀 고통스러웠어요. 그리고 그런 기사들을 막 쓰레기처럼 같은 기사들을 쏟아냈던 기자들도 죽으라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. 그러나 그들이 죽인 거거든요. 때로는 저는 알 권리 타령하는데 알고 싶지 않은 걸 너무 많이 알게 돼요. 제발 기자분들이 나에게 알 권리가 없고 우리가 알고 싶어 하지 않은 거 이런 거는 돈 벌려고 기사 쓰는 거잖아요.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는데 여기에 사로잡히면 내가 불행해지고
그 조용히 그가 떠난 길이 그래도 덜 고통스러웠기를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그냥 바라보는 거고요.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.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 좋을 것도 없고 알 권리도 없는 너무 많은 것들을 언론 자유라는 이름으로 우리한테 갖다 먹여요.